여러분들이 판소리나 국악에 대해서 의뢰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들, 한스러운 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산에 가서 폭포수 앞에서 피 토하는 그런 열연을 통해서야만이 판소리를 왜 한다든지, 베토벤 음악은 아름다운데 왜 우리 소리에는 공감이 안 되지? 왜? 에 대한 질문들을 저의 시각, 오랫동안 판소리를, 우리 소리를 바라보고 탐구를 하면서 제가 바라봤던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의 그 시각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춘소리꾼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짠! 이것 좀 보세요. 이 화려한 셋업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시작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화려하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자축 파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예쁘고 화려하죠. 이 케이크 좀 보세요 여러분. 같이 소리하는 레슨실 선배 언니가 책을 너무너무 써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제 책 디자인이랑 똑같이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생긴 케이크를 진짜 처음 받아보거든요. 세상 이렇게 기술 좋은 것 좀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 영상 통해서 언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인형은 제 친구가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화환처럼 이렇게 토끼 인형을 보내줬어요. 너무 귀엽죠?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정말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아서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제가 영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영상은 제가 중간에 방송 출연했던 거 영상 올렸던 거 말고는 정말 좀 또 오랜만에 영상이 돌아왔는데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던 저의 책, 제가 이 책을요 12월 말에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번 해보자고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지금이 이제 11월이니까 거의 지금 올해 내내 이 책을 쓰느냐고 정말 똥을 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해가지고 정말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정말 찐 구독자분들은 아실까요? 제가 지금 이 채널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던 게 판소리를 공부하는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거를 들고서 이렇게 똑같이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논문도 작년 코로나 2020년 1월에 터졌잖아요. 2020년 1월부터 반년이 넘도록 꼬박 고생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뒤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을 또 꼬박 진짜 깔딱 고개를 여러 번 넘어가면서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정말 왜 우리 공부를 많이 한 걸 보고 가방끈이 길다고 하잖아요. 생명끈을 이어서 가방끈으로 이어 붙여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럴 정도로 여러 번 깔딱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서 이 책이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값집니다. 이 책이 정말 저한테 더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2020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들 논문은 정말 전문적인 어떤 글이고 학술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내내 저는 공부는 참 많이 됐는데 대중적인 성격의 글이 아니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외롭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완성을 했을 때는 내가 다음에 쓰는 글은 조금 더 대중들을 향하고 있는 외롭지 않은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또 그 기회가 닿아서 이 책을 또 쓸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 근데 대중을 향해서 쓰는 글이더라도 글 쓰는 과정은 고독하고 외롭더랍니다. 하지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선물도 받아서 여러분들께 제 책을, 여러분들 이 책이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소리의 재밌는 이야기를 드디어 쓰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왜 요즘에 국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밴드 이날치부터 시작해서 싱싱밴드, 악당광칠이라든지 우리 소리를 소재로 한 국악인들의 붐업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방송사에서도 우리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TV조선에서 조선판스타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 지금 JTBC에서는 풍류대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동료로서 너무너무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대들이 굉장히 알차고 다른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빨아들이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리가 이렇게 멋지고 힙한 것이었다니 라고 깨닫는 분들이 새삼 또 많은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되게 정말 공교롭게도 시기가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제 책이 이렇게 딱 나와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의성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저자로서 굉장히 지금 뿌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오디션 프로그램 안 나가?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이 책에 많이 몰두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치중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다른 식으로 제 몸을 깎아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구독자분들께도 죄송스럽고 너무 보고도 싶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국악이 너무 새롭고 관심이 너무 생겼고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내가 우리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이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더 예쁘고 아름다운 음악일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 책을 힙하게 있다 조선 판소리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렵고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편견으로 이어져 있던 우리 소리를 다시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소리나 국악에 대해서 의뢰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한스러운 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산에 가서 폭포수 앞에서 피토하는 그런 열연을 통해서야만이 판소리를 왜 한다든지 그런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베토벤 음악은 아름다운데 왜 우리 소리에는 공감이 안 되지? 왜? 에 대한 질문들을 저의 시각, 오랫동안 판소리를, 우리 소리를 바라보고 탐구를 하면서 제가 바라봤던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의 그 시각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 소리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임새가 튀어나오고 얼씨구 좋다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왜 우리는 못하고 있었는지, 원래 우리 문화인데 지금은 추임새를 왜 못하겠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이런 책에 제가 담아놨거든요. 최근 들어 국악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인식이 확 뒤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과 협업을 이루는 프로젝트는 힙하다, 신선하다라는 이미지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대중의 인식이 변화를 맞은 것이지 국악이 갑자기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악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부단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우연한 불씨가 빠르게 흘러가는 대한민국 유행열차에 탑승하여 곳곳에 번지며 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을 가정한 우연이라고 할까요? 문화 콘텐츠 시대가 열리고 나서 전통문화 예술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대두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높은 콘텐츠란 역사와 전통문화라는 나라의 유산이 잘 녹아든 콘텐츠입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문화 콘텐츠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탁월하게 가공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급행 유행 열차를 탑승한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호기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다리가 필요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으로 갈아입은 국악이 그럴싸하게 멋져 보여도 대중과 소통하는 튼튼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관심은 언제 거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올린, 첼로는 쉽게 구분하지만 마찬가지로 활을 써서 연주하는 해금과 아쟁은 단번에 구분해내지 못하지요. 아무리 빼어난 예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견고한 공감의 체계가 없다면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편견은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국악을 향해 수없이 반복되었던 편견의 고리를 이야기의 고리로 바꿔보려 합니다. A는 B다 같은 딱딱한 이론 말고요. 심청은 왜 인당수의 목숨을 던졌어야만 했을까?
베토벤, 모차르트는 공감이 되는데 왜 산조, 시나위는 공감이 안 되는 걸까? 추임새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법칙이 아닙니다. 단연간 소리를 익히고 국악을 바라보던 제가 보고 배우며 발견한 아름다움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우친 시선이 어느덧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설파하는 글을 쓰게끔 하였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 소리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만큼 기쁘고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지난했던 지난 날들이 감격으로 모아지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께 국악이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헬렌 켈러의 암흑 세상과도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의 스승 설리반이 수도가에 데려가 헬렌 켈러의 손에 내어준 콸콸 흐르는 물의 의미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빗줄기와도 같았죠. 이 글이 여러분께 그 광명의 한 계단, 서로 오갈 수 있는 가교의 발판이 되는데 감히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 작은 빗줄기가 큰 빛을 이루면 어둠에 뒤덮였던 광야가 광활하게 빛나겠죠. 여러분과 함께 그 씨앗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고독 속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씩 내닫는 발걸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감상하는데 더 깊고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힙합에 있다 조선 판소리 라는 제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생한 만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책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이 책을 지금 처음 올리게 된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구독자 이벤트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 책을 왜 꼭 읽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제 사인을 적어서 구독자 우리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고정창에 온라인 구매처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 온라인 구매처의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지금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책이거든요. 요 정도 지금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요 정도의 크기인데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이 책의 일부를 미리 보기 할 수가 있어요. 그 온라인 구매처에 가시면은 한 36페이지 정도를 미리 보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떤 주제들로 글을 적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정보를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구독자 이벤트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딱 3분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차례차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우리 소리의 재밌는 이야기 또 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소리를 어떻게 감상하면 더 생생하고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랫동안 영상을 쉬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노출도 지금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번 그래왔던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닦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고 하나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정말 단기간에 구독자가 1000명, 5000명을 돌파하게 될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쓰자고 제안 주신 것도 이 유튜브 덕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책을 빨리 쓰게 될 줄도 정말 꿈에도 몰랐고 많은 분들과 정말 유튜브로 우리 소리에 대해서 소통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값진 기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닦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청춘소리꾼 김희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재밌는 소리, 멋진 소리와 함께 재밌는 해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만날게요. 그럼